네, 반갑습니다. 금일 스타트업 대상 각종 인증 준비 및 정부 지원 사업, 특히 이제 바우처 사업 관련 부분을 추가한 그런 교육을 담당하게 된 KB적 대표이사 김태환입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다루게 될 이제 인증 관련 교육과 정부 지원 사업 교육이 되겠는데요. 아마 지금 저희 교육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지금 각종 정부 지원 사업을 이미 선정이 되셔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저희 인증에 대한 부분에서 특히나 벤처라든지 이노베이션 인증 이런 파트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은 들어보았지만 구체적인 내용, 특히나 하우투에 대한 부분을 구체화시킨 부분은 좀 부족한 부분이 적지 않게 제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이론적이고 결과적인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보다 실전적인 내용 중심으로 어, 저희 여러분들께서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구체화된 교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인증이나 각종 지원 사업에 대해 관심도 많으실 거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 건가 특히나 아마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 저희가 기업이라는 게 성장 단계가 있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고, 그 성장 단계에 맞춰서 인증도 그리고 정부 지원 사업도 단계별로 준비를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기업의 규모, 기업의 준비 단계, 전략, 그다음 기반 요건들 이런 부분들이 갖추어져야만 이제 그런 인증이나 지원 사업을 적절하게 저희가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요건을 갖추기 위한 부분 그리고 실제로 필요한 시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하고 저희가 진행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렇다면은 어떤 단계가 있을 것이고 그 단계별로 저희가 로드맵을 수립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가지게 됐고 그 내용에 맞춰서 제가 인증과 교육, 제가 지원 사업을 거기 단계별 로드맵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학습 목표는 일단 첫 번째 수업 시간에는 저희가 그 연구소, 그 다음에 벤처 인증, 이노비즈라고 하는 어, 기업의 3종 세트라고 하죠. 그 3종 세트를 각각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실질적인 어, 인증 취득 방법, 이런 내용으로 제가 준비를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지원 사업 중에서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R&D 사업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이 첫 번째 교실 시간에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 뭐 스타트업 성장 단계별 로드맵이라고 좀 나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대체적으로 페이지 1에서 2 사이 정도 이 단계에 아마 속해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과거를 이제 떠올려 보시면 아마 다 생각이 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페이지 0단계는 저희가 이제 기업 설립 전 단계죠. 법인 설립, 사업자 등록 전 단계로서 저희가 사업 예비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사업 업종을 정하고 그 단계에 따라서 저희가 각종 어, 인력이라든지 사업 공간, 그다음에 사업 아이템의 구체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진행하는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 단계는 이제 기반 구축기로서 이때부터 이제 제가 인증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스타팅 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단계에서 아마 연구소라든지 연구전담부서 같은 이런 단계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 좀 서두른다면 벤처 인증도 가능한 이런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인력을 모집하고 저희가 사업을 이제 사업화를 가는 단계라고 말할 수 있고, 기술 기업이라면 이제 R&D를 통해서 사업 아이템에 대한 구체화를 저희가 실증적으로 검증한 단계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페이지 2입니다. 저희가 성장 가속기로서 이제부터 단계부터는 이제 기업의 본격적인 성장 단계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고객도 좀 다원화시키고 시장도 새롭게 공략을 하고 제품도 고도화시키는 뭐 이런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는 이제 조직과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해지고요.
그런 기초적인 조직과 시스템이 구축되었다면은 아마도 기술 혁신을 저희가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는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이노베이지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단계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노베이지 인증은 참고로 기업 설립 후 3년이 지나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3단계로서 본격적인 이제 스케일업 단계입니다. 이제 투자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자금을 확보하는 단계로서 폭발적인 이제 성장을 이루어가는 단계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있었던 인증을 이제 좀 보다 구체화시키고 제품 인증이라든지 경영 인증을 좀 더 추가적으로 준비한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 설명드렸던 기재업 성장 단계 로드맵을 좀 더 구체화시킨 내용들입니다. 아니, 이미 앞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단계는 지금 여러분들께서 간단하게 보시고 확인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인 설립 즉시에는 기업 부설 연구소가 인증이 가능하다는 것. 그다음 기반 구축계는 벤처 인증, R&D형이 가능하다. 혁신형이라고 부르죠. 그다음에 성장 가속기는 이노비즈 인증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스케일업계는 ISO라든지 익사이트 전략 같은 이제 추가적인 인증이나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것은 이제 제가 계속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로드맵을 강조하는 부분은 이제 실제 여러분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접어 들어가게 됐을 때는 현업에 빠져 있고 그죠?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는데 사실 이제 모든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어떤 큰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저희가 망각하기가 일쑤입니다, 사실. 그리고 이런 그림을 구체화시키는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업의 어떤 성장 전략이라는 부분은 일상의 업무도 중요하겠지만 큰 그림을 그리고 우리가 어느 단계에 와 있으면 어떤 전략과 목표를 가지고 그 다음 단계를 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인증과 지원 사업도 로드맵의 단계를 밟아서 진행해 보시는 것을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인증의 경우에 제가 오늘 설명드린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기업부설연구소, 벤처 인증, 이노베이지 인증. 이걸 흔히들 이제 뭐 우리 업계에서는 골든 트라이앵글이라는 용어를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차까지 저희가 이제 갖춰가야 될그 초석이 되는 이제 우리가 인증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술 요즘에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이제 기술 기업 중심으로 특히나 투자를 유치할 목적의 기업들이 이런 데 도전을 많이 했지만 최근에는 이제 거의 기본이 되어 가고 있는 추세인 것 같고요. 그 서비스업도 마찬가지고 그 외적인 업체들까지도 이런 방향으로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리고 이 인증이라는 것 자체가 인증이 주는 혜택도 중요하겠지만 실제로 인증을 준비하거나 유지하는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취할 수 있는 게 더 많다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인증에 대한 이 3년 단계의 준비가 기업의 초석을 다지는데 기초를 다지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니까 이 점을 그렇게도 보시는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든 트라이앵글 합산 혜택의 경우에 이렇게 쭉 나와 있지만 뭐 실질적인 혜택도 저희가 기대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세금 감면 혜택이 가장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대출이나 보증 혜택, 그다음에 R&D 지원 사업이나 각종 정부 지원 사업에서의 가점 혜택, 그다음 공공조달의 수출에서 우대 혜택 등 큰 네 가지로 저희가 혜택을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저희가 법인 설립 단계라고 할 수 있는 1단계 페이지 제로 단계. 이 단계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 기술 기업으로서 그 본격적인 고도화 서비스 기업으로서 인적, 물적 자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기업의 미래 성장에 저희가 씨앗이 될 수 있고 가장 경쟁력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기술과 아이디어를 키우는 그런 연구소를 저희가 설립을 하는 것을 준비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적인 측면에서는 정부연담요원이라든지 정부연담요원은 저희가 다 이공계라든지 또 아니면 연구소의 목적에 따라서 이공계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대표이사를 제외한 인적 요건을 저희가 확보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적 차원에서는 별도 공간, 최소한 파티션이라고 하는 분리 공간은 확보를 해야 되고 거기에서
연구를 전담할 수 있는 그런 시설과 요건을 갖추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예산은 뭐 저희가 크게 중요한 부분 아닐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 준비가 이제 매우 중요하다는 거겠죠. 저는 사실 이런 경우 많이 봅니다. 인증이나 연구소가 갑자기 이제 필요하다고. 왜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점이나 정부 지원 사업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또 대출이라든지 이런 거 투자를 받을 때 그때 와서 이제 부랴부랴 이제 준비를 하는 경우가 꽤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음. 실제로 그러다면 예상했던 것보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한 번에 잘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적, 물적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체킹하고 인력을 채용을 할 때도 이런 점까지 미리 고려한 그런 준비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연구소 부분입니다. 연구소와 벤처 인정, 그죠? 연구소 부분에서 저희가 구체적인 이제 인력에 대한 이제 저희가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저희가 각 기업의 종별에 따라서 필수 인원에 대한 숫자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벤처기업의 인정을 받는 벤처기업은 2명, 소기업은 저희가 3명까지, 중기업은 5명까지의 연구 전담 인원이 필요합니다. 요 점을 이제 저희가 필수적으로 먼저 아셔야 될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공계를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거니까요. 저희가 이공계의 경우에 연구원의 경우는 저희가 학사로 이제 4년제입니다. 그죠? 이공계 4년제 학사의 경우는 따로 경력이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기사 자격증도 동일한 요건을 봅니다. 학사라. 그 다음에 전문학사의 경우에는 자, 2년의 경력이 필요하고요. 고졸의 경우에는 4전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고졸은 여기서 말씀의 마이스터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기사의 경우에는 2년의 경력이 또 필요합니다. 그렇게 각 자격증과 학위별로 이제 요건이 다르다는 걸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물적 요건입니다. 물적 요건은 연구 공간은 최소 30제곱미터 독립된 공간이 필요하다 했는데 요건 좀 많이 완화가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연구소의 경우에 해당되는 거고요. 연구전담부서의 경우에는 이런 게 필요 없고 최근에 또 연구소도 지금 이제 파티션의 경우에 분리 공간으로 좀 제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조금 보완이 필요한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더 체킹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그전에는 연구소는 이제 문과 천정이 까지 막히는 벽체가 따로 있는 어떤 그런 독립공간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파티셔닝으로 가능하게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파티셔닝으로 된 분리공간으로도 가능하다는 거, 그 점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30제곱미터를 넘어서면은 저희가 이제 독립공간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 밑에는 분리공간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예산은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2단계가 되게 되죠. 이제 기업부설연구소는 이제 아까 앞단계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벤처기업 인증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벤처기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혁신적인 기술을 가지고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R&D를 추구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벤처기업 인증에는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 방식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연구소형이 있고 투자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혁신형이 있습니다. 어, 어쨌든 간에 그 세 가지 다 기술 기반으로 이제 가는 기업이라는 걸 입증하는 것은 동일한 맥락인데 각각 이제 저희가 연구개발비와 투자 유치, 그다음에 혁신적인 기술에 대한 사업계획 제시 이런 방식으로 좀 조금의 차이는 있다는 걸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나와 있는 신청 조건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이건 참고로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기업부설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다든지 연간 R&D 비용을 5천만 원, 이제 R&D 비용 5천만 원은 연구소 설립 기업의 경우에 이제 저희가 해당되는 것인데 연구부설연구소는 저희가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연구소 설립 기업만 해당이 되고요. 혁신이나 투자 유치는 필요 없고요.
그렇다면은 기업부설연구소는 그렇지만 저는 사실 어떤 유형으로 신청하든지 간에 기업부설연구소는 반드시 갖추시라고 아니면 최소한 연구전담부서는 갖추시라고 저는 꼭 추천을 드립니다. 그 점은 현실적인 평가에서 사실 정량적인 건 없지만 정성적 평가에서 이 이제 요건은 정도는 갖춰야만 안정적으로 인정을 취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부서, 그다음에 특허 한 건 이상의 등록이나 아니면은 출원 이 정도의 요건은 갖추는 것이 벤처 인증 요건에서는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신청하는 요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추가 혜택은 이제 법인세 소득세 감면이라든지 기술 보전 한도 혜택, 정부 R&D 가점 등이 있습니다. 자, 기업부설연구소는 아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뭐 간단하게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어, 인적인 부분과 물적인 부분에서 요건을 저희가 갖추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연구개발 계획서. 여기서 이제 연구소 설립에서 연구개발 계획서는 사실 계획서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어떤 내용을 개발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개발 아이템에 대한 것과 연구소 설립에 대한 목적을 제시하는 정도 수준으로 준비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코이타라고 하는 기관에서 저희가 온라인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장 실사는 저희가 따로 설립 시점에서 이루어지지는 않고요. 설립이 되고 난 이후에 설립은 이제 저희가 다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서면 평가를 하게 되고요. 현장 실사는 저희가 이제 설립 이후에 현장 실사 점검을 받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현장 실사는 있습니다. 네. 아까 이건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의 반복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R&D 이제 연구 전담 부서를 했을 경우에 이제 저희가 가지게 되는 큰 부분의 혜택은 사실은 이제 세제 혜택이 가장 큽니다. 이게 아마 예전보다는 좀 더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연구소 설립을 한 이후에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지금 이제 법인세나 소득세 25%까지 감면을 받는 게 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세액이라는 게 세액 산정 전 단계에서 감면받는 게 있고 그다음에 세액을 산정된 이후에 감면받는 게 있거든요. 그중에서 특히나 세액을 선장되고 난 이후에 감면받는 것이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25%까지 감면을 받으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큰 혜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근데 혜택이 큰 만큼 어떻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연구소 설립 이후에 연구소를 운영 유지 관리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소 설립을 했다고 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좀 곤란하고 그것만으로는 되는 게 아니고 연구소 설립은 당연히 하셔야 되지만 실질적인 연구 노트라든지 연구개발 프로젝트라든지 같은 이런 문서적이고 실질적인 연구개발 활동을 진행하셔야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 그 점 반드시 알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 재산세 같이 이제 실제 연구소 설립의 경우에 저희가 별도로 거기에 해당되는 면적만큼은 저희가 취득세, 재산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도 좀 최근에 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정부 사업이라든지 각종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제가 붙여놓은 선물 서류들은 이제 제가 실제로 연구소 설립에서 진행했던 그런 사례들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어, 그 중에서 일단 중요한 것만 한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인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구소 설립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현장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저희가 서류로 다 이루어진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진 자료를 통해서 연구 전담 부서나 연구소의 전용 공간에 대한 확인이 꼭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 대한 촬영과 서류 작성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코이타에 들어가셔서 설립 전에 꼭 이 내용을 충실히 확인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것이 연구소 설립에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벤처 인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벤처 인증의 경우는 저희가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거든요. 저희가 그 연구개발형이 있고 그 다음에 투자 유치형, 그 다음에 혁신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집중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중에서도
이제 혁신 유형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요. 그러니까 공통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일단 이제 신청 프로세스를 지금 여기 표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벤처 인증은 아까 앞에 말씀드린 연구개발 부서나 마찬가지입니다. 벤처 인증도 똑같이 음, 저희가 온라인으로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제 당연히 하나 차이는 있죠. 벤처 인증은 저희가 현장 실사가 이제 이루어진다는 점. 신청은 다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벤처 인증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이제 저희가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제출 서류도 준비를 하시고 각종 작성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 점을 여기서 준비를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벤처 인증의 혜택은 크게 한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세제 혜택, 아까 연구소도 마찬가지였지만 벤처 인증도 마찬가지죠. 법인세 소득세 혜택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취득세 여러 가지 혜택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가장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저희가 대출 부분 또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대출에 대한 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증료 감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혜택도 있고, 그다음에 각종 이제 성장 단계에 있어서 저희가 투자나 상장 요건에서의 혜택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A씨나 엔젤 투자를 또 유치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 단계에서 벤처 인증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증가되고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벤처 인증도 지금 이제 혁신성장형이 아마도 거의 7, 80%는 혁신성장형으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었는데 연구소형이라든지 연구개발형이라든지 투자유치형은 일정액을 저희가 투자나 연구개발비에 저희가 이제 사용이나 투자 유치를 입증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이제 초기 기업 중에서 그 정도까지 레벨에 대달하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혁신성장형으로 신청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혁신성장형을 이제 제가 준비하는 가운데서 실제로 이제 사업계획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혁신성장형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해서 제가 컨설팅하는 가운데서 문의를 제가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고, 그래서 제가 실제로 했던 사례를 좀 보여드리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혁신성장형 사업계획서에서 사업계획 요약서가 이제 가장 첫 페이지에 있게 됐는데, 요약서는 오히려 반대로 제일 마지막에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작성하시고 그 내용을 이 앞에서 요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여러분 창업에 대한 사업 계획서도 이미 다 작성을 해보셨겠지만 PSST라고 하는 그 구조를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그 프로블럼, 그다음에 솔루션, 스케일업, 팀이라고 했죠. 이 벤처 인증 사업 계획서도 실제로 창업기업 사업 계획서와 마찬가지로 PSST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창업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보셨으니까 이 유형이 결코 낯설지 않으실 거고요. 그러니까 처음 단계에서는 저희 제품이 가지고 있는 기술의 어떤 분야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먼저 제시하시는 기술 계획의 이제 배경 설명이 먼저 있게 되고요. 그다음 솔루션이죠. 그러니까 우리 회사 제품이 가지는 기술 제품의 특장점인데 여기 제가 표를 많이 만들어 놨죠. 이런 식으로 우리 제품의 우수성은 당연한 거겠습니다만은 타 제품과 우리 제품의 비교를 설명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저희가 핵심적인 요건, 핵심적인 항목과 타 제품과 우리 제품의 비교를 좀 더 정량적으로 이렇게 비교하는 방식으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신다면은 평가에 보다 유리한 점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온라인에서 표는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는 별도 PDF로 만드셔서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솔루션에 대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기술 개발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 과정을 시점 단계별로 구체적인 그 프로세스를 풀어내는 부분이 이 단계에서 작성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사업화 단계로 넘어가게 되니까 그 첫 번째는 시장의 선정과 시장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여기 나와 표처럼 각 단계별 저희 시장의 우선순위대로 구분하시고 시장의 유형을 정의하시고 시장의 규모를 정리하시는 이런 방식으로 시장에 대한 내용을 구분과 스케일로 제시하는 방식을 저는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PDF로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파트, 요 그림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현장 평가를 받게 되시면 평가위원들이 대부분 다 물어볼 겁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만 이 시장에 존재하는 제품이 아니고 서비스가 아닐 거니까 기존 제품과 서비스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겁니다. 그죠? 그 점에 이제 질의가 제일 핵심적인 질의고요. 여러분들께서 여기 나오는 표처럼 이렇게 원가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또 그 외적인 차별적인 추가적인 차별 포인트에서 어떻게 기술 제품과 차이가 있는지 기존 제품과 그 점을 좀 더 정량화해서 표현하시는 방법을 저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외에는 이제 나머지는 다 좀, 그러니까 또 이런 질문을 가질 겁니다. 이 상당히 많은 양이 작성되어 있다 보니까 모든 게 다 이렇게 양을 많이 작성해야 됩니까? 아, 그건 아니고요. 핵심적인 사항 중심으로 좀 더 여러분이 제시를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진입부터 이제 마찬가지로 시장의 진입의 우선순위를 정하시고 마케팅 전략을 여기서 펼치셔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까지 이제 저희가 벤처 인증 혁신유형 사업계획서 제가 실제 예시부분 설명을 드렸고요. 자, 마지막 이제 이노비즈 인증이 되겠습니다. 이노비즈의 경우는 저희가 이제 3년 차에 보통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노비즈는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이제 인력과 시스템과 구조를 갖춰야만 갈 수 있는 인증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의 매출은 10억에서 한 30억 정도는 이상이 되는 것을 저 추천을 드리고 직원도 10명 이상 그리고 벤처 인증이나 연구소, 연구전담부소 같은 것을 사전에 취득을 한 다음에 진행을 하실 걸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IS 9000 같은 그 기업 품질 경영 인증 같은 기업 경영 인증을 취득하셔서 이노베이션 인증에는 실제 서류 심사가 가장 핵심이고 서류 심사에서는 실제로 조직과 시스템과 구성을 갖추고 성과를 냈는지에 대한 입증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 서류를 준비하실 때 이노비즈에서 ISO 9000 인증을 취득하셨다면 보다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ISO 9000 정도의 인증은 사전 준비를 저는 꼭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단계는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이제 사전 자가 진단이 있고 그다음에 현장 실제 진단이 있습니다. 600점 이상, 750점 이상 이런 학종 이제 저희가 평가 시트를 통한 자가 평가와 실제 평가에 대한 점수 평가가 있으니까 그 점을 여러분들이 잘 놓지 마시고 그 부분을 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걸 꼭 저는 좀 주의해 주실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인 비즈는 실제 이노비즈와 거의 유사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메인 비즈는 이노비즈보다는 보다 기술적인 부분에서 좀 기술을 어필하기 좀 힘든 기업들. 아, 대부분 이제 서비스 업체들이겠죠. 그런 업체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유통 판매를 좀 더 많이 다루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마케팅 역량을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시다고 하신다면은 이노비즈가 아닌 메인비즈의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준비하시는 것도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노비즈와 메인비즈를 두 개를 비교했는데 이노비즈는 온라인 자가진단 650점 이상에 실제 기본 현장 평가에서 700점 이상 이는 메인비즈는 자가진단 600점 이상에 현장 평가 700점 이상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기관과 각종 요구하는 점수의 차이가 다르다는 거. 그다음 유효기간은 3년이라는 거. 뭐 기타 이런 부분들을 차등적으로 비교해서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다 기술 중심으로 가는 기업이라면 이노비즈, 그 외적인 기업은 메인비즈를 우선 취득을 하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맨 마지막 스케일업기입니다. 이때는 이제 저희가 앞에 3종 세트는 다 마무리가 되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 공인 이제 인증이라고 하시는 ISO 인증들이 이제 저희가 좀 더 이제 확대적으로 할 겁니다. 아까 9001은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렸죠. 그래서 9001 같은 경우는 이노비즈를 취득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준비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고 그 외에 뭐 환경이라든지 정보보호, 안전보호 같은 거는 저희가 그 이후에 준비하셔도 저는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요즘 여러분 뭐 예전보다는 좀 덜하지만 그래도 ESG 경영을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ESG 경영에 있어서 실제로 여기서 나와 있는 14,001과 45,001은 인증을 취득해 두신다면은 ESG 인증을 취득하실 때 매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증 전에 14,000, 45,000 준비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저희가 시장 확대를 하기 위해서라면은 각종 제품 분야별로 그 제품에 해당되는 인증들을 받아야 될 것도 있을 겁니다. 공공 분야로 간다면은 조달과 관련된 인증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해외를 나간다면 해외에 관련된 인증이 있을 거고, 의료 제품이라면 또 식품이라면 거기에 해당되는 각각 또 인증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증들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이 미리 파악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인증을 통해서 실제로 구매 기회를 더 가질 수 있고 우리 제품의 신뢰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니까 저희가 앞에 단계 인증을 준비하셨던 그 경험을 가지신다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이 단계의 제품 인증도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수출은 이제 제가 아까 다른 타국가 이제 제품 이제 지금 시도시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런 식으로 이 세 가지 종류의 인증을 여러분 확인하시고 준비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정부 지원 사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증에 대한 건 이제까지 하고요.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저희가 R&D 인증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음, 여러분들 이제 아마 지금 창업 지원 사업은 이미 여러분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죠. 그죠? 그 창업 지원 사업에서는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 도약 패키지, 창업 사관학교, 뭐 이런 거 다양하게 이제 기업 단계별로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 아마 그 다음 단계에 대한 창업 지원 사업을 준비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와 결이 다르게 그죠? 또 별도로 여러분이 결과적으로 이제 창업 지원 사업에서 시제품 제작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겠지만 아마도 지원을 받아보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아주 초기 단계의 이제 시제품 제작은 가능하겠지만 고도화된 단계 수준의 제품 개발에는 한계가 있다는 걸 아셨을 겁니다. 그러자면은 R&D 사업을 여러분들은 꼭 진행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 R&D 사업도 우리 창업과 마찬가지 창업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기업 규모가 어느 정도 성장한 단계에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아니면 대학이나 연구기관과 협업을 해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기획 단계로 할 수 있는 것들, 아니면 자유롭게 진행을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많이 구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세부적으로 내용을 파악하시고,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설명드릴 거는 창업 성장 기술 과제와 산학의 콜라보레이션, 그 다음에 혁신 기술 개발 과제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의 단계에서 성장 단계별로 준비할 수 있는 세 가지 R&D 사업을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릴 거니까요. 그 점을 우선 이 사업을 먼저 중심으로 보시고 그 외에 아마 올해 12월 달쯤 되면은 내년도 R&D 사업의 공고가 나올 거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들 아마 좀 아시겠지만 지금 정부가 바뀌면서 R&D 예산이 한 30% 정도 증액이 되는 거로 지금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다양한 종류의 R&D 사업이 지금 나올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오늘 제가 설명드릴 이 세 가지 R&D 사업은 올해도 있었고 아마 내년도에도 그 이후에도 계속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본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본 사업부터 먼저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R&D 사업을 준비하는데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우처 지원 사업이 그 다음으로 중요한 사업인데 그거는 그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R&D 사업의 경우는 아까 지금 3종 세트가 지금 또 똑같이 여기 또 나와 있죠. 그래서 7년 미만 차의 초기 기업이 할 수 있는 창업성장 기업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산학연 콜라보나 팁스나 이런 것들은 팁스도 마찬가지 창업 단계겠죠. 근데 산학연 콜라보는 창업 단계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 점에 차이가 있다는 걸 좀 알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혁신기술 개발 밑에 나와 있는 사업은 이거는 마찬가지로 창업기업 중에서도 조기 성장을 해서 20억이 매출이 넘어가는 기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 경우라면 창업성장기술 과제를 할 수가 없고 혁신기술 개발 과제로 넘어가야 됩니다. 꼭 7년차 기업이 넘어가는 기업이 아니더라도 혁신기술 개발하는 과제는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걸 알아주십시오. 근데 정부 지원 사업의 종류가 다르니까 당연히 지원 사업의 금액도 차이가 있겠죠. 창업성장은 대략 1억 2천 정도, 사회 콜라보 한 2억 정도, 그 다음에 혁신기술 개발에는 5억에서 6억까지 지원을 하는 이런 사업, 지원 사업의 금액적 차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업 금액, 그 다음에 기업의 성장의 단계 시점, 그리고 우리가 콜라보레이션이나 협업에 대한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여기 나와 있는 3종 지원 사업을 여러분이 어느 단계에서 해당해서 받을 수 있는지와 다음 단계는 우리가 어떤 것을 좀 준비할 것인가를 여러분이 사전에 파악하시고 이 사업대에 대한 준비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오늘 이제 제가 지금 첫 시간에는 인증과 그중에서 대표적인 정부 지원 사업 중에서 R&D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증 3종 세트와 R&D 3종 세트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두시고 우리가 분명히 여러분이 처해 있는 성장 단계에 따라서
지금 단계에 준비할 것과 다음 단계에 준비할 것에 대한 사전 준비에 대한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고 준비를 해 나가시는 것이 여러분이 필요한 시점에 가장 정확하게 인증과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는 큰 어, 로드맵을 만드는 기초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구체적인 하우투와 로드맵을 그리는 두 가지 준비를 꼭 여러분이 준비하시기를 오늘 이 수업에서 제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으로 이제 첫 번째 시간을 마치고 다음번 둘째 시간에서는 어, 바우처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